네, 이번 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기다리던 FOMC 회의가 있는데 문제는 또 5월 4일 미국 시간으로 그때 발표가 되고 나면 우리 시장은 또 5월 5일에 휴장이잖아요. 그때까지 또 중국 증시도 5월 4일까지는 휴장인데 이번 주는 어떻게 먼저 전망을 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5월 이제 FOMC 이전까지는 시장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OMC 회의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조금씩 저가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FOMC 회의에서 저희는 물가를 대응하겠다라는 연준의 확고한 의지는 여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악재이긴 악재이지만 알려진 악재 라는 그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지금의 큰 하락폭에서는 캡바운스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 유가 부분에서 전월 대비 비율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하는 지표 가운데에서 GSAI라고 애널리스트 인덱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고용이라든가 임금이 3월 22일부터 28일 사이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역시도 한 11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조금은 이제 고점이 나오는 시그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완전한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의 그런 큰 폭의 하락이 다시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저가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미국의 성장주 비테크 종목들의 하락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시장이 저가에서 반등에 나선다면은 성장주도 어느 정도 반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안 좋았잖아요. 주가는 뭐 14% 급락을 했고 이 성장주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가 성장주 내에서도 특히 대형 기술주 내에서도 무조건 대형 기술주가 정답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금리 상승기에 진입을 했고요. 유동성도 축소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시기에는 언택트보다 이제 컨택트 사업의 비중이 높은 성장주 중심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보다는 애플이나 테슬라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대형 성장주 중심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하드웨어 중심의 그리고 컨택트 사업 중심의 그런 성장주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 기술주에 대한 차별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이제 지수에 대한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가 반으로 갈리게 되면 결국에는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주도 섹터인 대형 기술주가 크게 다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수 자체에 대한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일단은 차별화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컨택트 사업의 비중이 높은 쪽을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언택트 쪽의 비중이 높은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해 주신 아마존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그쪽을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이쪽과 관련해서는 뭐 오프라인 이렇게 경제 재개가 된다면은 또 손실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급망 차질도 여전히 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우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금요일 시장에서 반영했던 부분은 이제 중국 봉쇄령이 거의 1년 내내 장기화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런 적자로 전환되는 게 이제 아마존이 7년 만에 처음이었지만 앞으로 애플이라든가 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희는 좀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별화 흐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언택트 사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매출이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비용이 정말 급등하고 계속해서 중국 봉쇄령으로 올라가서 적자 전환이 지속되고 확대된다. 이렇게까지 저희는 시나리오를 보기 어렵고요. 금요일 날 아마존의 급락은 페이스북의 급락과 마찬가지로 한번 레벨 다운되고 그 선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좀 하향 조정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악재는 주가에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는 네.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0일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기대감이라든가 테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좀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 음식료라든가 그리고 뭐 차기 정보 건설주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어떻게 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이제 실적과 펀더멘털이 견고한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테마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또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또 이에 따른 섹터 전망치에 실적 전망치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수준에는 뭐 저희 앞서 말씀드린 그런 컨택트 관련 성장주라든가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실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펀더멘털이 괜찮고 숫자가 나와주는 기업으로 주목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희 저번 주에도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증권사에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구조적 성장주나 퀄리티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고객 확보가 다량 되어 있고 가격 정가가 용이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 환경이 크게 나빠지더라도 조금은 가격 정가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좋게 보는 업종은 이제 테크 쪽에서는 휴대폰 관련해서 뭐 LG 이노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또 실적으로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호텔이라든가 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2019년보다 더 높은 항공 운임 그리고 호텔 가격 그리고 여행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2019년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 단기 반등에 나설 수 있겠다. 다만 실적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